BTS 진성 씨를 무릉도원으로 이끄는 인생곡들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 진성 선배님은 어떤 곡들을 선정해 오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나를 무릉도원으로 이끄는 노래 탑5 그중에 첫 번째 노래를 공개합니다. 아하, 시작에서 불러주셨던 곡이죠. 1997년도에 발표된 님의 등불이라는 곡입니다. 자, 첫 소절에서 사실 우리를 모두를 압도하게 만드는 그런 곡이잖아요. 예. 이 곡은 선배님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이 곡은 저한테는 참 어쩌면 눈물 나는 곡이에요. 네. 예, 뭐 곡이 그렇게 슬프고 그런 곡은 아니지만 네. 예. 제가 무명생활 야간업소 생활을 10대 후반 때부터 해가지고 한 20여 년 이제 야간업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나이는 먹어가고 예. 그때는 이제 메들리 테이프를 제가 일찍 냈지만은 맞아요. 그걸로 만족할 수는 없었어요. 가수니까 이대로 그냥 나이가만 먹고 끝나버릴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던 그런 이제 와중에 이 곡이 이제 저한테 온 겁니다. 처음으로 진성이라는 두 글자 타이틀곡. 이름으로 냈던 그렇죠. 첫 타이틀곡이었죠. 데뷔곡. 데뷔곡이시죠. 사실은 이 곡이 원래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분에게 같은 곡이었어요. 그래요. 예. 누구에게 같은 곡? 이 곡이 우리 나훈아 선배님한테 같은 곡이었어요. 정말요? 패턴이 조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네네네. 패턴이었으니까. 이제 곡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차일피일 하다 보니까 이 곡을 취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다른 가수분들에게 전전하다가 저에게 이제 낙점이 된 거예요. 주인을 딱 만난 겁니다. 예. 노래가.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 이 노래를 그날을 취입을 하고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지난 그 어린 시절부터 노래했던 그 세월도 주마등처럼 떠오르고 네. 그리고 살아왔던 그 세월들이 참 힘든 세월을 살아왔구나 내가 이제 이런 그 네. 느낌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나도 쥐구멍에 볕들 날이 되나보다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 네네네. 예. 근데 노래 내놓고 나서 노래는 좋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알다시피 뭐 찬원 씨도 가수니까 네네. 노래를 남들에게 알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예. 그 눈치 속에서 또 한 7, 8년 세월이 흘렀어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다가 근데 뭐 내가 바보야라는 노래가 나왔고 연이어서 이제는 또 그렇죠. 타이틀곡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태클을 걸지 말라는 맞아요. 노래가 나왔고 예. 그래서 태클을 걸지 말라는 노래가 이제 나올 즈음에 제가 이제 뭐 지방에 그래도 돈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가수가 네네네. 되었어요. 어. 그러니까 그때 덤으로 님의 등불이라는 이 노래가 저 노래는 참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뭔가 그 깊이가 있는 그런 그 대중가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그때부터 일이 오래 됐는데도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야, 이거 첫 번째 곡으로 안 뽑을 수가 없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정식 데뷔 이전에 이제 무명 생활 당시에 야간업소 생활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곡을 주로 메들리로 부르셨어요? 옛날에 야간업소에 다니면서 뭐 주로 뭐 대동강 편지, 그렇죠. 청춘을 돌려다오. 오. 예, 뭐 그런 노래들 참 많이 해요. 저뿐만 아니고 예. 거의 가수분들 50%는 아마 우리 가왕이신 나훈아 선배님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원래 네네네. 히트곡이니 네. 여기서 저희가 짧게 한 소절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우리 예. 장 감독님 어떻게 청춘을 돌려다오 됩니까? 요거는 됩니까? 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음악을 주신다고요? 네네 우리 살짝 저기 또, 예. 대한민국 최고의 그 밴드 감독님 그러면 장주원 감독님이 계십니다. 일어서서 정식으로 이렇게. 오, 예. 예. 여러분께서 청춘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청춘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청춘을 돌려다오.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타오 흐르는 내 인생의 애원이란다 못다한 그 사랑도 태산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
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와, 당시 그러니까 10대 후반 예. 정말 야간 업소를 뒀대 그 느낌으로 지금 오랜만에. 야. 그렇죠. 참 저도 그 청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와. 예. 선배님이 사실은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그러셔 그렇지 사실 굉장히 외모 정말 동안이시고 저는 사실 이제 선배님께 선배님 선생님하고 모시지만 선생님의 그 마음가짐만큼은 정말 형님으로 모시고 싶은 분이에요. 정말. 네. 그거 한번 불러봐요 이 자리에서. 형님으로요? 형님.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세요.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세요. 아니 뭐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굳이 내가 뭐 아유 우리 진성 형님. 그래. 아유 우리 진성 형님. 그래 고맙다 찬원아. 나 진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좀 불러줘. 네 알겠습니다 형님. 이제 님의 등불을 저희가 들어봤고요. 우리 진성 선배님의 다음 무릉도원 송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야 뛰지 마 어머나 이 노래가 빠질 수가 없죠. 자, 우리 진성 씨의 힘들고 어려웠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담아서 중장년층에 정말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전 국민의 심금을 울렸던 곡입니다. 보릿고개. 그렇습니다. 예. 보릿고개 지금 아마 70대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를 겪으셨을 거예요. 근데 도심에서 사신 분들은 보릿고개의 어떤 흐름을 잘 모르시고 모르죠. 저도 농촌에서 아주 깡촌에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는 참 배고픔의 서름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몸소 체험하면서 살아온 인생이다 보니까 제가 이 노래에 대한 의미를 너무나 잘 알죠. 보릿고개. 예. 사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오오오. 그래서 오늘 선배님께 네. 헌정곡으로 이 노래를 이야. 짧게 준비했습니다. 와. 진짜 귀를 열고 들어보고 싶네요. 저도 선배님께 이 곡을 바치기 위해서 일어나서 정식으로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야. 보릿고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야 뛰지 마라 대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적은 높이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여 불길이 꺾어불던 슬픈 곡전은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역시 우리 찬원 씨는 꾼은 꾼이에요. 아닙니다. 야, 이 노래 최고지 않습니까? 선배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넘칠 정도로 잘했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노래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까. 근데 내면 깊숙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노래를 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대단하단 말. 초반 대단해. 높이를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 저도 모르거든요. 예, 근데 야 그 감정을 네네. 토해내네요. 찬원 씨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하죠. 저는 사실 어. 그 선배님께서 제가 이제 일전에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선배님께서 제가 이제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데뷔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프로그램에 이제 심사위원으로 계셨는데 그때 저에게 해주셨던 첫 오디션 때 해주셨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친구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어떤 친구에게 기회를 줘야 한단 말입니까? 하시면서 제게 사실 제 입장에서 과분한 칭찬을 정말 극찬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 기분은 이 친구가 우리 가요계에 분명히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친구다라는 확신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저는 노래를 들어보고 노래가 완성도가 약하고 앞으로 세월이 가도 발전의 소지가 없을 건데 끝까지 노래를 한다고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좀 안타까워요. 그때 찬원 씨를 봤을 때 확실한 비전이 진짜 넘쳤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아유, 안 감사합니다.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
저 선생님 저는 거기에서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데 어이씨. 그냥 그래. 아마추어로서 재밌게 노래 부른다 이제 예. 요 수준으로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아 예. 그냥 즐기면서 노래하는 정도로. 그렇죠. 다행입니다 저도 예 노래. 선생님, 저도 이제 도원 차트. 근데 기분 나쁠 아니요 절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 얘기는 기분 나쁘대로 꼭 해드리고 싶어요. 예. 절대 저는 기웃거리지도 않겠습니다. 사실 그 보릿고개를 넘던 이 힘겨웠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네. 지금도 이렇게 또 떠오르는 그런 노래가 있으시다고요. 어떤 곡이세요? 제가 유년 시절에 정말 그 무명 헛바지를 입고 논두렁 밭두렁길을 다니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참 많아요. 네. 그 대표적인 노래가 이제 우리 이미자 선생님 노래를 참 많이 불렀어요. 네네네. 뭐 동백 아가씨, 그쵸. 여자 일생. 일생, 예 그리고 우리 최숙자 선생님은 뭐 찔레꽃 네네. 그때 당시에는 선배님 그럼 그 노래 어떻게 좀 짧게 그것도요.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이놈도 어떻게 생놈으로 되겠어요? 예, 장 감독님 가능합니까? 된답니다. 아 된다고 예, 합니다. 예. 이걸 생놈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해보시죠. 자, 여자 일생.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헤아릴 수 없는 서로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와. 참 선배님이 유년 시절에 이 노래를 정말 무명 헛바지 입으시면서 흥얼거리셨을 그 모습을 떠올리니까 괜히 또 마음 한켠이 찡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진성 선배님의 어린 시절 배고픔 또 서름을 담은 보릿고개가 두 번째 무릉도원송이었고요. 이렇게 되면 점점 세 번째, 네 번째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 세 번째 무릉도원송 예. 공개해 보겠습니다. 바람 끝자락 매달려 흘러간 청춘 아, 이 곡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곡도 최근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인데요. 이 곡 역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오늘 진성 선배님의 무릉도원송 곡을 단 5곡을 뽑아야 된다고 해서 좀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면 어떤 분은 저분은 5곡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분이 있어요. 아, 네. 근데 진성 선배님은 곡이 지금 남아있는 곡만 해도 보세요. 내가 바보야 남아있죠. 태클을 걸지만 오. 남아있죠. 뭐 안동역에서 남아있죠. 지금 떠오르는 곡만 이 세 곡인데 뭐 못난 놈 남아있죠. 엄청 많단 말이에요. 야, 그 추리기가 오히려 힘들. 이 5곡으로 추리기가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 중에서도 세 번째 곡으로 이 동전 인생 네. 꼽아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아마 그 학교를 졸업하고 객지 생활을 일찍 나온 분들은 참 어려움에 많이 봉착이 되고 네. 또 때로는 배고픔도 이렇게 서름을 겪고 그런 세월들을 다 살아왔어요. 저희 때는. 예, 그래서 이 곡 역시도 20대 때 뭐 제가 가정이 좀 풍부해서 뭐 서울 생활을 이렇게 편히 시작한 사람도 아니고 무작정 뛰어들어가지고 그냥 생활을 했는데 항상 호주머니에는 동전 몇 입이 돈의 전부였어요. 아. 예, 그래서 뭐 배고플 때 아무데나 들어가서 밥도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었고 예. 그래서 나는 동전 인생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나 이 정도로 항상 동전과 좀 치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때 20대 때 뭐 10대 후반 때 생각해서 네. 이 노래가 어느 날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적다 보니까 이제 노래가 되었죠. 이 곡도 직접 가사를 쓰셨어요. 그 직접 다 인생이 담겨져 있는. 직접 그렇죠, 겪은,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20대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청춘이다. 실은 뭐 그때는 뭐
뭘 누려도 아깝지 예. 않은 화려한 시대라고는 합니다만 네네. 나름대로의 성장통이 또 분명히 맞아요. 존재하는 그럼요. 나이대거든요. 지금 제가 20대잖아요. 어때요? 찬원 씨도 혹시 뭐 성장통 이런 것들을 겪고 있어요? 뭐 지금도 이제 더 훌륭한 가수가 되기 위해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과정이지만 예, 예. 참 이제 처음 선배님을 뵀을 때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제가 이제 고향이 대구잖아요. 그렇죠. 네, 대구에서 이제 서울 처음 상경했을 때 제작진 예심을 보고 첫째 날은 올라와서 그 찜질방에서 잤어요. 근데 이제 둘째 날부터는 제작진 예심 결과가 나오고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묵을 곳이 없고 월세 낼 돈도 없고 지금 당장 마련할 집도 없고 그래서 제 군대 동기를 찾아갔어요. 정말 무작정. 제가 서울에 집 주소를 알고 있는 친구 집이 그 군대 동기 딱 한 명 있었거든요. 예. 그 친구의 문을 무작정 두들기고 찾아갔는데 그 친구에게 얘기를 했죠. 내가 3개월 있다가 미스터 트롯 첫 진또배기를 부르는 날인데 그때까지만 나를 여기서 좀 재워달라. 그래서 그때 그 집이 제곱미터로 하면 7, 8제곱미터 정도 되고 평수로 2.7평이었어요. 2.7평짜리 그 단칸방. 그냥 요만한 네, 거예요. 진짜 딱 요만해요. 어, 정말. 예. 그 친구 침대 놓고 저 밑에서 자면 더 이상의 여유 공간 전혀 없는 어우. 그 2.7평짜리 집에서 그 미스터 트롯을 위해서 처음 상경했을 때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우여곡절을 찬원 씨도 겪었기 때문에 예. 더욱 단단해진 차돌이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젊은 시절에 그것을 포기하고 아 힘드니까 내가 이걸 왜 해? 좀 편하게 가야지. 그러면 인생이라는 건 젊은 시절에 분명히 겪어야 될 그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그 과정을 거부하면 안 돼요. 네. 예, 그것을 FM대로 걸어온 사람만이 이 사회는 포옹을 해주거든요. 네, 맞습니다. 음. 그만큼 정말 선배님도 얼마나 젊은 시절 성장통을 겪으면서 열심히 살아오셨겠어요. 네. 야,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에 더욱더 감동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나를 무릉도원으로 이끄는 노래 탑5 이제 점점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진성 씨의 다음 무릉도원송을 공개합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그렇죠. 예. 과연 와 따끈따끈한 신곡이죠. 아. 흐추리 맞던 그 시절로 찬원 씨 말대로 정말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 발표한 따끈따끈한 신곡이고요. 네. 역시 작사를 직접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또 사연이 담겨 있는 곡인가요? 제가 3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제 곁을 다 외지로 나가셨어요. 그 어린 나이. 그렇죠. 그래서 그 후로 한 8년이라는 세월을 친척집에 이렇게 전전하면서 살았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정서적으로 제일 사랑이 필요했고 부모님의 정이 무엇이라는 걸 내 몸소 느껴야 될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걸 저는 그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객지 생활하면서도 항시 가슴속에 저편에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 그 이면에 또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도 사실은 좀 있었어요. 왜 안 그러셨겠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근데 그걸 잊고 좋은 마음만 먹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도 울컥울컥 나도 모르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 생각은 제가 진짜 저쪽 무덤에 갈 때까지 아마 제 머릿속에도 지우지 않는 그 어린 시절의 아픈 추억이에요. 아니 3살이면요 한참 정말 부모 응석 부릴 때예요. 그럼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신다는 거에 대한 음. 나중에 커서 서운함도 있으실 테고. 저는 사실 그 선배님 곡이 뭐 앞서 소개됐던 보릿고개도 그렇고요. 동전 인생도 그렇고 지금 그 이름 어머니도 그렇고 다 제가 알기로는 작사 작곡이 같으세요. 제가 뭐 사실 어떤 국문학을 전공하고 이렇게 정규적인 교육을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삶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인생의 경험이라고 할까요? 네네. 예, 그런 것에 조금 이렇게 도취하고 몰입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지난 시절에 있는 가사들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만나본 노래가 그 이름 어머니. 실은 제가 이제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조교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네네. 근데 이런 얘기를 꺼내드리는 이유가 이 어머니라는 단어 자체가요. 실은 훈련병들 매번 이렇게 들어오고, 근데 그렇죠. 꼭 뭐 이렇게 일부러 울리려는 건 아니지만 전방에 힘찬 함성 3초간 발사 자 엄마 3번 외칩니다. 실시하면 늘 2번째 3번째는 이 훈련병들이 엄마 하면서 울더라고. 그러니까 이 맞아요. 엄마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그 그렇죠. 묘한 감정이 그 있어요. 감성이 예,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10달 동안 가슴에 묻다가 맞아요.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할 때는 그 어머니의 온갖 고초가 그 자식에게 다 배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길을 가다가도 괜히 고향에 계신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이렇게 그 적셔지고 네. 그게 우리네 그 인생사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뭐 특별히 뭐 너 효도해라 뭐해라 이러기보다는 네. 일단적으로 내 어머니라는 그 단어 자체에 일단 고개 숙여지고 숙연해지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 이름 어머니가 네 번째 무릉도원 송이었고요. 이제 탑5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원 씨는 혹시 좀 예상하는 노래가 있으세요? 사실 아직 남은 노래들이 뭐 못난 놈도 있고 뭐 오.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이것도 있고 속절없는 세월 탓해서 뭐해. 메들리로 나오네 진짜. 네,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 무릉도원송이 어떤 곡일지 굉장히 저도 궁금합니다. 자, 진성 씨의 마지막 무릉도원 송 바로 이 노래입니다. 바람에 이 노래. 이 노래구나. 아직 언급도 안 됐어요. 이 노래가. 이 노래 안 나오면 안 되죠. 아, 그럼요. 이 노래는 비록 선배님이 쓰지 않으셨더라도 선배님께 가장 큰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준 곡인데. 그럼요. 예, 안동역에서 2008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그렇죠. 2012년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인기를 모읍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역주행을 시작해서 6년 연속 노래방의 창곡 순위 1위를 기록한 그야말로 전 세대에게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애창곡입니다. 트로트계의 BTS라는 수식어를 얻게 해준 곡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네. 저에게는 안동역에서는 노래를 정말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그런 물론이죠. 곡이죠.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러 조사를 찾아봤는데 고향이나 연고가 안동 근처에도 안 가요. 아, 예. 정말로. 예. 안동 근처에도 안 가는데 어떻게 맞아요. 안동이 되신 거예요? 이 노래를 작사하신 우리 김병걸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네. 그분이 안동이에요. 아, 그래서 작사가 안동에서 선생님이 이제 안동. 그래서 이 형님이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네. 진성아, 이거 안동을 사랑하는 안동시 애향의 모음집인데 너한테 이게 좀 맞을 것 같으니까 형이 용돈 한 50만 원 줄 테니까 와서 불러줘. 어머. 그 용돈 50만 원 준다는데 거기에 이제 혹해가지고 네네. 사실 그리고 그냥 또 잊혀졌습니다. 사실은 아. 바로 제가 그걸 PR 곡으로 했던 것이 아니니까 네. 정규 앨범으로 낸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세월이 한 5년 정도 흘렀어요. 예. 본격적인 이제 그 너튜브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글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 노래 좋다고 이제. 그렇죠. 이 노래를 듣고 싶은데 방송에서 안 나오고 진성 씨도 안 부르고 네. 어떻게 들을 수 있냐. 자꾸 그런 이야기가 오르내리니까 이제 작사가 보니 진성이 자네 이 노래 안 부르면 후회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이제 제가 편곡을 새로 했습니다. 아, 편곡을 하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고속도로에서 서서히 불려지기 시작하는데 예. 2달째 되니까 전국 고속도로에 지나갈 때마다 이 노래를 듣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고속도로에서는 애들이 사대천왕의 한 사람이라는 걸 저를 거의 다 샵의 그 사장님들은 알아요. 가니까 옛날보다 더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휴게소에서 야 인정받은 드디어 남자. 나왔어. 터졌어 네, 이제. 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좀 칭찬 좀 들으려고 예. 일부러 샵에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휴게소 샵에 휴게소를 자꾸 일부러 들렸어요. 네네네. 한 번이라도 더 틀어달라고. 네. 예. 3개월 딱 됐는데 정말 해오리 바람이 불었어요. 와. 그리고 대단합니다. 또 이 노래가 참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뭐죠? 지방마다 역은 다 있어요. 아, 역이랑 기차역 다 있어요. 그럼요. 선배님이 예를 들어서 강원도 원주 행사를 간다. 밤이 깊은 원주역에서 어디 예를 들어 목포를 간다. 목포역에서 부산을 간다. 부산역에서 다 돼요. 정말. 그렇죠. 대부분 그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이나 거기도 기관장 되시는 분들 네, 그걸 원해요. 기관장 되신 분들. 진성 씨 목포역으로 해줘. 부산역으로 해줘. 이렇게. 기가 막히네요. 아. 참 그렇게 이렇게 좋은 날, 좋은 때를 보내시던 진성 선배님도 사실 또 시련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예, 어찌 보면 저는 참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유년 시절부터 그렇게 좀 아픈 세월을 살다가 무명 가수 쭉 수십 년 하다가 이제 안동역에서는 노래를 만나가지고 조금 살만하니까 저에게 또 이제 또 병마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병이 림프종 혈액암, 심장 판막증까지 같이 왔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슬펐어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면서 1인실을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네. 저희 식구들이. 그래서 1인실 안 간다. 사회생활 하면서도 어린 시절부터 외롭게 혼자 살아왔는데 마지막 가는 길
혼자 외롭게 있다 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신 거였어요?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네. 잠들어 버리면 영혼이 깨지 않고 가버릴까봐 네. 그 두려움에. 예. 그래서 저녁에 병동을 막 쏟아냈습니다. 아니 지금은 이 무대에서 이렇게 라이브 무대를 열정적으로 불러주시는데 물론 이제 호전이 많이 되셨습니다만 네네. 혹시라도 걱정하시는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지금 정말 건강 상태는 이제 어떻게 지금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굉장히 참 고마운 하루다. 네. 예. 지금 뭐 또 좋은 에너지로 또 맞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곁에 정말 오랫동안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도원 차트 나를 무릉도원으로 이끄는 노래 탑5 진성 씨와 함께 해봤습니다. 선배님 어떠셨습니까? 진짜 오늘 이렇게 아이, 인생의 차트를 쫙 둘러보셨는데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여러분과 대화를 한다는 게 저로서는 엄청난 행복이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도 여러분 기대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는 그런 그 진성이 안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